자, 오늘 이제 10월 13일입니다. 오늘 이제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 이제 시리즈 스코어 1대1로 균형을 만든 이제 샌디에고인데요. 오늘 경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김하성 선수는 1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번 타자 유격수로 5타수 1안타 1득점. 이제 지난 10일이었죠. 매치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 3득점을 올린 다음에 3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또 쾌거를 올리게 또 됐습니다. 자, 저한 선발을 맞아서 포스트 시즌에서 첫 번째 리드오프지만 사실은 시즌 막판에 이 좌투수에게 강점이 있는 김하성 선수다 보니까 리드오프로 기용된 경기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17경기에서 타율도 2할 4푼 1위, OPS 0.740이었으니까 이제 시즌 평균 성적보다 오히려 선발로 나왔을 때 1번 타자로 나왔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아쉽게도 내야 땅볼에 그쳤었던 김하성 선수인데 두 번째 타석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제 1대2로 뒤진 3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서서 9구 승부 끝에 이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후 이제 소토 선수, 마차도 선수의 또 연속 안타에 홈을 밟으면서 동점을 만드는 또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포스트 시즌 6번째 득점이었고 포스트 시즌 득점 단독 선두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내야 안타도 내야 안타지만 사실 9구까지 가면서 투구수를 늘리는 이 승부가 굉장히 돋보였던 타석이었어요. 그렇죠. 멜빈 감독도 사실 이제 오늘 경기 선발 커쇼 선수다 보니까 또 이제 김하성 선수가 또 커쇼를 상대로 또 홈런을 친 기억 지난해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커브를 공략해서 홈런을 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 기대를 걸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활약 외에도 오늘 경기 양 팀의 진짜 공방전이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제 다저스 팬들이 와 하면은 샌디에고 팬들이 와 하고 계속 이렇게 이 경기 초반에 이제 계속해서 주고받는 장면이 재밌었는데 선취점은 역시 1회 마차도가 솔로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어제 경기에서 사실은 하위 타선이 잘해줬지만 상위 타선이 침묵하면서 샌디에고가 득점을 하지 못했었는데 마차도가 또다시 살아났다는 거, 깨어났다는 건 좀 좋은 이 신호탄으로 또 작용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프리먼도 1회 말에 곧바로 동점 솔로포를 치면서 다저스가 바로 맞불을 놓기 시작을 했고요. 2회 말에서 이제 먼시와의 맞대결에서 이 3구째 사실 삼진이 될 수 있었던 커브가 있었는데 높은 커브가 이 스트라이크 콜이 잘 안 나오는 맞아요. 구조인 건 맞지만 굉장히 아쉬운 샌디에고 입장에서 아쉬운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비슈도 구심의 판정에 또 불만을 나타냈고 김하성 선수도 뒤에서 이제 머리를 감싸면서 주저앉는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승부가 계속 이어졌죠. 볼로 판정을 받은 바람에 7구째 슬라이더 먼시가 받아치면서 또 역전 솔로포 사실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뻔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진이 될 만한 타석이 이제 홈런으로 둔갑한 셈이니까 여기에서 다저스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회 초에 사실 이제 김하성 선수 아까 말씀드린 그 내야 안타 그리고 이제 득점 여기에 이제 크로네노스가 땅볼 타구로 이제 3루 주자까지 또 불러들이면서 경기를 뒤집었기에 망정이지 사실 여기서 경기가 넘어갈 뻔도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회 말에 트레이 터너가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 이어서 또 한 번 홈런을 때려내면서 경기가 원점이 됐었고 정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터너 선수가 뭐 가을에서 약하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수비 쪽에서 너무나도 좀 불안했습니다. 특히 6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트레이 터너가 홈런 이후에 이제 몸값 3억 달러 넘었나 했는데 곧바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그라테롤 선수가 결국에는 이 역전하는 점수를 허용하고 말았었죠. 그래요. 근데 이 그라테롤도 사실은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이 그리샴 선수의 번트를 또 몸을 날려가면서 정말 호수비로 홈에서 주자를 잡아냈고 또 그 이어서 놀라의 타구를 벨린제 선수까지도 몸을 날려내면서 정말 수비 이 집중력을 보여준 다저스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선 패배하고 말았었는데 샌디에고 역시 오늘 수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맞아요. 특히 김하성 선수도 수비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 6회 말 이 수비 장면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회 말 교체 없이 다르비슈 선수가 계속 마운드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스미스 그리고 먼시 연속 안타 맞으면서 또 위기를 한번 찾아왔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아레즈로 교체를 했었고 진짜 오늘 경기에 변곡점이 됐었던 병살 플레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터너를 삼진 잡고 이 럭스 상대 463 병살타가 나왔는데 이 크로네노스 선수가 또 잘 잡아냈고 김하성 선수에게 토스 1루까지 잘 연결이 되면서 오늘 경기 그렇죠. 가장 큰
위기 승부처를 넘기게 됐습니다. 올 시즌 내내 샌디에고의 이 키스톤 콤비는 이런 견실한 플레이를 정말 많이 만들어냈는데 포스트 시즌에도 이런 수비가 이어져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이 8회 초 다저스 입장에서는 경기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넨 선수 부상에서 돌아온 불펜 자원 한번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용을 했었는데 사실 구속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 패스볼도 90마일 후반대까지 나왔고 커터도 90마일 중반대까지 나왔는데 크로넨워스에게 94마리짜리 커터를 공략 당하면서 결국에는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었죠.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도 이 터너 선수의 송구 실책으로 만들어진 2사 만루의 찬스. 이 김하성 선수가 오늘 경기 좀 아쉬웠던 부분, 결정적인 찬스 좀 해줘야 될 때 또 저희의 뭐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럴 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에 또 1루 뜬공으로 그냥 또 물러나는 모습이 다소 좀 아쉬웠다. 좀 힘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팝업이 나오고 말았었죠. 네. 이 8회 말에 또 이 장면 한번 언급해드려야죠. 이 거위가 갑자기 그라운드에 난입을 해가지고 뭐 김영준 의원님도 그렇고 이 새잖아요, 새. 이 킴브렐이 또 로스터에서 탈락하더니 거위의 모습으로 지금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있었던 정말 재밌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클레빈저 선발 투수가 빨리 무너지면서 윌슨과 존슨, 힐 사실은 필승조라기보다는 이제 죽은 이닝을 먹는 선수들이라고 봐야 됐고 이제 마르티네스는 오늘도 등판하긴 했었지만 어제도 이제 기용을 하면서 어쨌든 필승조를 상당히 아끼는 데 성공했던 샌디에고이고 그런 이 필승조들을 오늘 경기에선 총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은 이제 샌디에고의 투수 에이스, MVP라고 또 한다면 저는 이제 수아레즈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병살 포함해서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등판했었던 마르티네스도 짧게 쓰니까 안정적이죠. 역시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은 마무리 헤이더를 투입해서 4아웃 세이브를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이더의 조기 투입도 또 제대로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었던 이 커쇼 선수 사실 부상 복귀 후에 이 막판 시즌 막판 정말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뭐 포스트 시즌 커쇼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 사실 오늘은 좀 불안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 또 다르비슈 선수도 역시 똑같이 5이닝 3실점 했습니다만 또 나흘 휴식 후에 등판이었음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사실 이제 정규 시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이 멜빈 감독이 다소 좀 관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리그 시절부터 6일 휴식 후, 5일 휴식 후 등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선수이잖아요. 올 시즌 살펴보면 4일 휴식 후 등판 때는 평균 자책점이 4.32고요. 대신에 5일 이상 쉰 경기에선 평균 자책점이 2점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르비슈의 부진에는 살짝 휴식일이 부족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구위가 좀 떨어지면서 홈런을 3방이나 허용을 했었죠. 그래요. 저희가 뭐 아까 라이브 방송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올 시즌에 이 직장 폐쇄 때문에 투수들이 스프링 캠프 때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쇼조도 그렇고 커쇼도 그렇고 벌렌더도 그렇고 이 노장 선수들이 정규 시즌에서는 잘 버텼지만 가을 야구에서 좀 무너지는 그렇죠.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그리고 다르비슈도 노장이야. 만으로 벌써 36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다소 아쉬운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루 쉰 다음에 이제 페코파크에서 3차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3차전 선발 예고가 됐습니다. 곤솔린 대 스넬. 나쁠 것 없는 샌디에고 사실 이제 이 다저 스타디움 원정 2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수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들어서 제가 항상 뭐 해설때나 이 컨텐츠에서 진짜 중요하다.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하다.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찐 막판, 찐 막판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이번엔 진짜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통산 다르비슈를 다저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스넬이 등판하는 이 3차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 상대 통산 39.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50 정말 좋았고요. 이 반면에 곤솔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샌디에고 상대로 2경기 나서서 12.2이닝 동안 1실점 극강의 모습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소 좀 불안하다. 이 곤솔린 선수의 아마 투구를 본 분들은 많이 동의를 할 텐데 이제 일단 한 개 투구수가 80개가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많았었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투구를 한다기보다는 볼카운트 싸움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저스가 곤솔린을 4회까지만 딱 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바퀴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
롱릴리프 또는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선수를 투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곤솔린에 흰이를 붙여서 이게 우완 좌완 이렇게 섞어서 던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면서요. 이 사실 유격수 이 터너 선수의 또 수비 불안도 갑자기 이 수면 위로 올라온 다저스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의 수비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OA 수치라던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포스트 시즌은 확실히 이번 2차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고요. 반면에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홈에서 2경기를 또 치를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이 다저스가 좀 다소 구석에 몰렸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럴 때 쉽게 떨어지는 게 또 다저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이 3차전과 4차전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5차전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 3차전에서 다저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샌디에고에는 머스그로브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정말 호투를 펼쳤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샌디에고도 해볼 만한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